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밤 11시 30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곧 30분 지나면은 11월 29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30분 남았기 때문에 11월 28일, 2019년 11월 28일 밤 11시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유튜브 방송을 권유하신 그 임성수님께서 저에게 그 유튜브를 한번 직접 영상을 찍어보라고 권장을 하셔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데, 이분을 한 나흘 전에, 그러니까 11월 25일 월요일 날 한 세 번째로 만났어요. 그래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유튜브 방송을 전에는 내가 휴대폰을 가로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세로로 눕아서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좀 휴대폰을 눕아서 이렇게 해봅니다. 어떻게 놓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좀 카카오 스토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 이런 거를 스토리를 글로 적었는데, 이제는 영상으로 하니까 상당히 뭐 또 좋은 점이 있네요. 하여튼 그분한테 좋은 걸 배워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마 김해에서 내년 20대 총선에 김해 갑지구에서 막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총재님께서 공천을 이제 주셔야만이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아마 임성수님께서는 공천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또 김해 을지구에서는 안종규 현재 김해시 국가혁명배당금당 위원장님이신데, 이분이 공천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김해는 두 사람이 이제 안종규 위원장님하고 임성수님께서 아마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실 출마가 거의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뒤에 이제 뭐 140일, 이제 한 140일 정도 남았네요. 그때 되면은 결판이 나겠습니다만은, 어제가 11월 27일 수요일이었는데, 저 국가혁명배당금당 중앙당 사무실이 서울 여의도에 있어요. 신극동 빌딩인가? 그런데 603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3호는 아주 좀 뭐라 그러나, 운이 좋다 그러나, 뭐 재수가 좀 있는 사무실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무실에서 3명의 대통령이 당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그 사무실을 쓰시다가 거기서 아마 당선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세 분은 틀림없어요. 하여튼 거기서 어제 기자 아래는 이제 25일에는 유튜브 연합회에 종사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총재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고, 어제는 11월 27일 날은
그 여의도 당사에서 뭐 기존 공명 그 TV 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아마 기자회견 겸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뭐 얼핏 보니까 연합뉴스도 나왔고 뭐 JTBC에서도 나왔고 또 기타 뭐 여러 군데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총재님과 이제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도 내가 회사 직장생활 하면서 얼핏 봤는데 대충은 뭐 그것은 다 들었어요. 듣고 들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거 1시간 반 해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의 진면목을 이렇게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좀 짧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속으로.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1시간 반 정도면은 안내 역할은 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내 역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총재님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는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간담회가 어제 오후 한 2시부터 한 3시 반까지였는가 아마 그래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퇴근할 무렵에 항상 그 JTBC 그 뉴스를 잘 봅니다. 그러니까 5시 한 반부터 6시 한 10분 정도는 항상 이제 퇴근 준비를 하면서 그 JTBC를 틀어놓고 이제 그날의 주요한 뉴스를 이제 이렇게 듣고 이러는데 어제 오후 6시 10분쯤 돼서 또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 하는 그 장면이 막 방영을 하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반갑잖아요. 아, 참 진짜 반가워가지고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약 한 1분에서 한 2분은 안 될 것 같고 1분은 넘고 한 1분 한 30초 정도 하신 방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처음부터 자세히 그 한 1분 30초 정도를 쭉 보니까 그거 보면서 내가 느낀 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참 보고 처음에는 엄청 반갑고 기분이 좋았고 막 그랬는데 보고 난 다음에 영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내용이 가만 보니까 편집한 사람을 의도를 내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쉽게 말해서 허경영 총재님의 진면목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편집해가지고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그 강의를 했으면은 거기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거의 다 빼버렸어. 다 빼버리고 좀 허황하고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것만 위주로 해서 보내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직 이분들은 참 잘 모르구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하면서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영어 단어에서 말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영어 공부를 뭐 거의 안 했다시피 한 사람은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영어 단어를 yes하고 no 2개밖에 몰라요. 딴 단어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은 어떤 미국 사람이나 이런 와가지고 말이야 영어 단어를 한 100개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은 자기가 알 수 있는 거는 yes하고 no밖에 모르는 거야. 나머지 100개 중에서 98개는 모른다고. 그럼 모르는 것은 자기가 안 배워서 모르는 것은 아예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아는 거는 yes, no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좀 답답하다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방이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2가인데
내가 이 집에서 64년 전에 태어났어요. 태어난 그 집이 이제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부산에 태어났고, 부산에서 자랐고, 부산에서 결혼했고, 부산에서 직장을 다녔고, 이제 김해로 이사를 갔지만은 이 집이 그대로 이제 이 부산에 있으니까 자주 와요. 자주 오고, 일주일에 한 절반은 한 달에 한 달에 한 20일은 부산에서 직장이 현재 또 부산에 있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일은 부산에 있고 10일은 뭐 김해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 김해도 갔다가 부산도 오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이 집이 내가 태어난 집안이니까 자주 와요. 오늘도 지금 부산에 사는데 여기 오면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생각도 나고 또 내 고향이고 이러니까 마음이 푸근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부산에 뭐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은 내가 지금 거주지가 김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로 이제 김해하고 경남으로 소속되어 있지만 부산에도 자주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부산에 이래 있어도 부산 전역을 다 내가 알지를 못해요. 64년 동안 부산에 이래 있어도 뭐 거주지는 경남 김해로 되어 있지만은 그 부산에서 내 직장 생활을 하고 뭐 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부산에 이래 있어도 64년간을 부산에서 이래 보내도 부산 전역을 다 안 가봤어요. 부산 전역에 다 안 가보고, 부산이라면은 내가 이제 어떤 부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부산이 어떤 곳이냐 이렇게 좀 소개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약 한 절반 정도, 한 60% 정도는 내가 좀 책임지고 소개를 할 수 있겠는데 나머지 한 40%는 그렇게 좀 자신이 없어요. 내가 주로 이제 태어난 곳이 부산시 서구이기 때문에, 서구 동대신동이기 때문에 뭐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서구, 중구, 뭐 중구면은 그 주요한 그 동이 있죠. 광복동, 남포동, 북평동, 뭐 동강동, 중앙동, 참 그 골목은 뭐 내 손바닥이죠. 그리고 이제 동구 하면은 좌천동도 들어가고 수정동, 뭐 범일동 이런 데가 다 동구 소속이죠. 그 다음에 영도, 그 다음에 사하, 그 다음에 강서. 그 정도는 내가 이제 주로 생활을 하고 그 권인이니까 알지만은 진구라든지 부산 진구라든지 동래구, 금정구, 남구, 또 해운대구, 기장구는 내가 거의 가보질 않았어요. 어차피 뭐 차로 지나다니기만 했지 거기서 뭐 뚜렷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거나 자주 갈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요, 그래서 어떤 부산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가이드를 역할을 하면은 부산에 한 60% 정도는 내가 안내해 줄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강서구도 상당히 넓거든요. 강서구가 굉장히 큽니다. 부산에 약 한 20%는 차지하는가 그럴 거예요. 강서구가 굉장히 큽니다. 강서구 안에서도 이제 부산을 내가 이렇게 소개해 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한번 안내를 할 것 같으면은 가덕도 연대봉을 한번 가봐야 됩니다. 가덕도가 부산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가덕도 그 연대봉에 가면은 그 넓은 그 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참 진짜 거제도도 다 보이고, 거제도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좀 뭐 다대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녹산 쪽으로 이렇게 명지 쪽으로 다 여기 다 보이죠. 연대봉을 한번 같이 올라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좀 오면은 다대포 모른 데를 또 한 가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서구 쪽으로 오면은 이제 천마산을 한 가봐야 됩니다. 천마산 꼭대기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부산 전경을 다 볼 수 있거든요. 특히 그 야경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뭐 야경뿐 아니라 그 일반 낮에 가도 그게 굉장한 그 경치가 좋습니다. 천마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대신동 쪽으로 오면은 내가 태어난 곳 지금 이제 구덕산, 또 내원정사, 그 위에 이제 고원견산, 그건데 하여튼 구덕산이나 뭐 고원견산이나 조금 그게 그거이기 때문에. 근데 내원정사 쪽으로 내려다 보면은 거기 내원정사가 있는 그 구덕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면은 부산시 전경을 그전대로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 사 쪽으로 해가지고 저 영도 앞바다로 해가지고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도로 가면은 복례산을 또 가봐야 됩니다. 복례산 정상을 가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목장원이 그 밑에 있고, 그 태종대 그 앞바다가 쫙 펼쳐지니까 그 경치가 굉장히 멋있죠. 거기서 또 이제 이쪽으로 부산 시내 쪽으로 내려다 보면 그 경치가 또 그렇게 멋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보면은 황령산 정상을 또 가보면은 이제 부산의 전경을 이제 남구 쪽으로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기 광안대교도 해가지고 해운대 쪽으로 볼 수 있고, 저 옆으로 돌아서면 서면으로 해가지고 저기 사상 낙동강 쪽으로 그 광경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한 몇 군데는 가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황령산,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했듯이 복례산 정상, 그 다음에 구덕산 정상, 천마산 정상, 그 다음에 모른대, 그 다음에 연대봉, 한 6군데 정도를 이렇게 가보면은, 그 이제 제일 높은 산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부산의 전경이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래도 60%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안 가본 데가 저 장산은 안 가봤어요. 그리고 기장 쪽으로도 안 가보고, 또 금정산이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금정산 거기 고단봉, 거기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면 그것도 그 경치가 멋있죠. 깜빡이질 뻔했네. 그 동네 산성 있는 그 금정산 꼭대기에 고단봉 그 정상에 가면은 또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산을 전부 다 뭐 차로도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가면은 아무리 못해도 부산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시는 분이 오면은 한 3박 4일은 이렇게 가야 안 되겠어요. 뭐 쉬었다 가고 뭐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유 있게 하려면은, 그러면 이제 부산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뭡니까 저게 우리 뭐 어릴 때 쓰던 뭐 내가 그 뭐 일반 그 교과서 그거 보면은 말이에요. 부산 해가지고 그 용두산 공원 그거를 찍어가지고 부산에 해놨어. 그럼 가로 뭐 우표보다 조금 더 클 거야. 그런 사진을 하나 탁 붙여놨어. 그래가지고 가로 5cm, 한 4cm 되나? 그러니까 우표보다 조금 더 크게, 우표 한 두 장, 석 장 되는 크기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교과서에 실어놨어요. 그 용두산 공원 그 하나 탁 찍어가지고 이게 부산시다. 이래가지고 그 책에다가 실어놨더라고. 그걸 사진을 보고 부산이라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만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예? 뭐 그런 사진 없는 것보다는 보는 게 그래 낫겠지만은, 그 용두산 공원 그 사진 한 장, 그 흑백 사진 말이요. 조그마한 사진 하나 가지고 이게 부산이다. 이래가지고 부산을 알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어제 그 1시간 반 그 기자 간담회 할 때도 내가 상당히 좀 마음속으로 염려가 스러웠더라고. 허경영 총재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참 태평양 바다와 같은 그런 넓이의 그런 지식과 그 지혜와
그 경륜의 말씀을 참 진짜 그 1시간 반 기자 간담회에서 해가지고 다 안다고 하는 것은 한 숟가락 물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참 그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 그거 1시간 반짜리도 또 줄여가지고 말이야. 1분 30초로 진짜 그것을 그 JTBS에서 보내는데, 그것도 그 좀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냈더라고. 그러니까 오해하기 쉽게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텔레비를 쭉 보면은, 이야, 이 사람 이 좀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게 아니라 좋지 못한 그런 이미지를 갖도록 그렇게 편집을 해놨더라고. 그래 보면은, 이 기자들도 그렇고, 거기 온 기자들도 그렇고, 내가 실명을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 아니에요. 누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자들도 그랬을 거고, 거기에 편집한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내가 짐작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못 알아보구나, 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편집을 그리 하는 거단 말이에요. 참 씁쓸한 그런 내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래라도 비춰줘가지고 1분 30초라도 비춰가지고 참 그나마 그래도 허경영 총재님께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만 알려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언제나 이제 진실은 밝혀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차츰 밝아진단 말이에요. 밝혀지고 알려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위안을 삼기는 한데 참 이 PD들도 알지를 못하구나.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손석희 아나운서를 상당히 참 좋게 평가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전에 과테말라의 지미 모렐라스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듯이 한국에서도 이제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서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손석희 씨가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니까 그런데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손석희 씨도 그 허경영 총재님의 그 진면목을 바로 보지는 못하지. 참 진짜 내가 볼 때는 한 100만 분지 1도 알아보나 그렇게 생각이 들죠. 전혀 못 알아보죠. 일반 사람들 중에서는 조금 낫지 않느냐 이세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손석희가 그 정도니까 딴 사람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아본다는 것은요, 그분하고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그분을 바로 알아보는 건 아니에요. 그분하고 그분이 12가지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우통이라 해가지고 비를 이렇게 그치게 하는 비 있잖아요. 비들 내리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거는 참 나도 며칠 전에 경험했죠. 하늘궁 가서 경험했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위치 이동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다가 진짜 긴급한 상황에서 갈 때는, 서울까지 갈 때는 광주에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3시간, 4시간 걸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위급할 때는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딱 서울까지 바로 가버린다고. 몇 초 순간으로 바로 가버려요. 그것을 같이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총재님께서 그 차를 타고 가시다가 기사도 있었고 옆에 타신 분이 또 있었거든요. 그 타신 분이 그걸 경험했다고. 경험했는 그 사람이
또 총재님을 또 알아보느냐? 그런 경험을 했대 해서 알아보느냐?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총재님 밑에서 십몇 년간을 참 이런 말 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오랫동안 이렇게 총재님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잘 몰라요. 아니, 그거는 볼 때 이걸 왜 그러냐, 가만 생각해 보면은, 총재님을 잘 알아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총재님을 잘 알아보느냐 하면은요, 아까 오늘 보니까 장기표 씨하고 이정현 씨라고 있어요. 이정현 국회의원입니다. 보니까 내보다 이정현 씨가 나이가 2살 어리더라고. 1958년 무술생이죠. 그러니까 내 친동생이 1958년 무술생 개띠인데 내 친동생, 내 바로 밑에 동생하고 나이가 같더라고. 이정현 씨라고. 전라남도 곡성 사람인데 순천시에서 이제 3번이나 국회의원이 당선된 그런 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재직 시에 새누리당인가 거기 대표로도 있었죠. 그분하고 이제 장기표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내가 대화하는 장면을 오늘 내가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장기표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참, 정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요. 그래, 내가 그 이야기는 아마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오늘도 또 그런 말씀 하세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사랑이라는 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정말 인류를 말이야, 내 몸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또 진정 내가 잘 돼야 되고, 또 진정 잘 되는 것은 진정 남을 도와주는 일이어야 되고, 그런 진정 남이 참 잘 되도록 하는, 잘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뜨거운 그런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한 그 사람, 그것이 보통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꽉꽉 차고 넘쳐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라야 최경영 총재님을 제대로 알아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10년 동안 옆에서 같이 강의를 듣고 강의를 들은 사람도 이거 내가 그분이 어떤 종교에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것을 초고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불교에 뭐다, 기독교에 뭐다, 천주교에 뭐다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종교 생활을 하시면서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듣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분이 바로 총재를 못 알아보느냐 하면은 그분이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 부족한 거야. 인류에 대한 그 사랑, 그거를 강해야 그것을 초과하거든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아니고 부족하다 이게야. 부족하니까 총재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여우통이라 해가지고 비가 흙수같이 퍼붓는 가운데서 당일날 어떤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총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총재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그 행사 하세요. 비를 그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행사를 했어요. 하니까 딱 총재님께서 단상에 딱 올라가는 그 순간에 비가 딱 그쳤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총재님을 제대로 못 알아봐요. 나중에는 참 진짜 못 알아봐요. 순간 이동한 것도 직접 체험한 사람도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 거 볼 때에 참 사람은 기초가 잘 돼야 된다. 기초가 잘 돼야 된단 말이야. 사람 인생의 기초가. 그래서 역시
참 뭐니 해도 기본 자세가 잘 돼야 된다. 이걸 내가 절실히 깨닫는 거야. 사람 기본이 잘 돼 있어요.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불교에 보면은 사홍서원 말이요. 큰 네 가지의 큰 서원을 이렇게 바라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잘 돼 있어야 된다고. 중생무변서원도, 법문무량서원학, 번뇌무진서원단, 뭐 법문무량서원학, 뭐 순서가 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단 말이에요. 이게 중생무변서원도, 그리고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요 네 가지 기본 자세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한량없이 많지만은 내가 반드시 다 건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번뇌가 한량없이 많지만 내가 번뇌를 싹 끌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법문무량서원학, 이 세상에 많은 그 학문이 있지만 내가 반드시 다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불도무상서원성, 불도가 그 끝이 없이 높지만은 그러나 내가 반드시 그 성취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한마디로 딱 줄이면은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을, 원효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은 귀일심은하고 이익중생이다. 그 참 나는 그 이기영 박사님 밑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입니다. 귀일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에 원효는 귀일심은하고 이익중생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절 그러니까 8가지 음절로서 이야기했다고요. 그 이기영 박사님 밑에서 내가 참 진짜 그때 엄청나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예요.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감으로써 타인과 나가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익중생이다 말이야. 그리고 또 예수가 살아있을 때도 또 마찬가지요. 예수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니까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제일 가는 계명이단 말이야. 그 원효 스님의 귀일심은하고 이익중생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이익중생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총재님을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가장 총재님을 못 알아본 이유가 바로 그게요. 기본 자세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야. 나는 태권도 그때 조금 배우다가 말았는데, 뭐를 하더라도 기본 자세가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 자세, 인생의 기본, 이게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없기 때문에 삼천포 가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삼천포에서, 진짜 미안합니다. 아이고, 삼천포. 분한테 정말 미안해요. 옆길로 간단 말이에요, 옆길로 가서 참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참, 그 예술가라면은 시인도 예술가일 거고, 그림 그리는 사람도 예술가가 될 것이고, 가수도 예술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노래에 소질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얼마나 참 총재님을 만나서 그런 좋은 노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참 많이 아쉽습니다. 총재님을 제대로 못 알아본 그런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이 참 편집하는 과정에서 어제 그 내용을 내가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원래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려면은요, 최소한 20시간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20시간은 투자해야 됩니다. 최소한입니다. 그리고 20시간 같으면 뭡니까? 2시간짜리 동영상을 10회는 봐야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2시간짜리 동영상요. 그거를 10회 아니고 한 100회 보면은 이제 알게 돼요. 알게 된다고요. 그렇지 말이야. 그렇지 않고 그 정도 돼야 그런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뭐 총재님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이야기 있잖아요. 안 좋은 프로그램, 그 뭐는 막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프로그램에, 가짜 프로그램에, 뭐 가짜 뉴스에 말조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막 가짜 그런 그 뭐 잘못된 그런 말을 자기 머릿속에 꽉 주입된 상태에서 자기가 들으니까 이거는 뭐 간단하게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그 허경영 총재님의 33가지 공약 중에서 12번째가 사법혁명이단 말이에요. 사법혁명이 뭐냐면은 재산비례벌금형이에요. 재산비례벌금형 같으면은 이 세상에서 진짜 극악질자는 교도소, 전국에 있는 교도소를 다 없애버리고 한 군데만 놔두는데 그 한 군데는 극악질로만 들어가고 나머지 잔잔한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재산을 비례해서 벌금형으로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 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JTBC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돈만 내고 그냥 뭐 흉악범들도 이렇게 뭐 범죄자들도 돈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가 더 불안해진다. 이런 식으로 방문을 했다고. 그러니까 영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 취지하고는 영 틀리잖아요. 그렇게 보도를 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지. 이거 공부를 또 제때 해야지. 바로 해야죠. 기자들이. 그러나 저러나 아까 이정현 국회의원님께서 그 장기표 선생님하고 대화한 결과가 뭐냐 하니까, 그 장기표 선생하고 이정현 그 국회의원님하고 뜻이 같은 점이 뭐냐 하니까 이 대한민국은 확 바꿔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더라고. 장기표 선생님은 나름대로 이제 일단 그 어떤 큰 문명의 전환점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참 진짜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정현 국회의원님께서도 깍듯하게 이렇게 참 그 아버지 같은 분 아닙니까? 아버지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분 장기표 선생님 나이가 알았는데 80은 안 되고 45년생으로 75인가 돼요. 1945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1958년이 이제 그 이정현 씨고 이러니까 13살 차이 나나? 그 정도 되겠는데 하여튼 까딱하게 못해요. 근데 그 두 분이 생각이 거의 같아요. 뭐냐니까 이래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이 안 된다. 기존에 있는 모든 이런 물갈이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그 이정현 씨가 그 새누리당 대표로 있을 때도 그래요. 일반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실상을 그 뭐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 이거지. 한 몇 프로밖에 1, 2%밖에 모른다 이거야. 나머지 지금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100% 알게 되면은 혁명이 일어날 거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에요. 야, 국회의원들이 막 저런 일을 하고 있나?
우리가 알고 있고는 뭐 텔레비에 나와서 막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보이는 것은 불과 1, 2%밖에 안 된다 이거야. 나머지 98%가 우리들이 모르는 세계에서 자기들이 움직이는 게 있대요. 그거를 국민들이 바로 알게 되면은 혁명이 일어날 거다. 그런 말을 한 사람입니다. 다 근거 자료가 다 있으니까 뭐 찾아보면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뭐 유튜브 세상이니까 이정현 딱 치가지고 그 뭐야 그 당시에 그 2016년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권한 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될 그 무렵에 이정현 대표가 한 말이에요. 그것도 국회의사당에서 한 말이에요. 그 대표로 새누리당 대표로 그 국회의사당에서 한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새로운 정당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된다 이러는데, 나는 그 장기표 선생님께서 뭐 공부를 많이 하셨지. 근데 좀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바로 모르면은 옆에서 좀 만약에 운이 연이 돼가지고 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장기표 선생님하고 좀 인연이 될 것 같으면은 그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창당이 됐는데 이 당이 바로 장기표 선생님께서 평생 그 하려고 했던 그 정치 노선과 같은 거다. 이렇게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허경영 총재님은 나는 국내 정치인이 어떻게 비교한다는 것은 좀 말하기가 좀 꺼려집니다. 다 모든 정치인은 다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뭐 함부로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은 내가 하기는 힘들고, 총재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70억, 한 80억 되는 이 인류가 있는데, 이 80억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지혜, 노하우, 경험, 모든 것을 다 합쳐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 80억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 지혜, 모든 경험, 노하우, 재주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허경영 총재 앞에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허경영 총재님의 발바닥이 떼도 안 됩니다. 만분칠도 안 됩니다. 그러면 뭐 국내 정치인은 뭐 어떻게 내가 표현하겠습니까? 그런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세요.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은 어떤 분이신가? 허경영은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 이 시대의 화두로 삼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알려고 진작에 그 우성재회라 그랬잖아요. 이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이제 이렇게 점점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0.9%의 인간들이 99%의 인간들한테 지금 급속도로 지금 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 종이 지금 어제 아래 25일날 11월 25일날 유튜브 연합회를 통해서 종을 쳤고, 그 다음에 아래 27일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알렸고, 그리고 내일 29일날 정식으로 국가혁명배당금당 여의도에 현판식이 있는 날이에요. 이제부터는 0.9%의 그 총재님을 알아본 그분들이 99%의 전 세계 인류를 상대로 해서 급속도로 이제 알려나가는, 빛의 속도로 알려나가는 시대가 이제 개막된 거라. 그럼 허경영 총재님이 누구냐 말이야, 이걸. 누구냐고. 이분이 누구냐? 나는 이
인간을 위해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다. 내 인생을 해보면 그래요. 틀림없어요. 나는 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시절 10대 말 20대 초반에 20대가 되기 전입니다. 10대 때 아래 그 조명섭 씨라고 그분 그 신라의 달밤을 잘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총재님께서 참 남인수나 또는 남인수라 그랬어요. 남인수 아니면 현인이겠죠. 다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분이 남인수가 죽었다가 다시 환생을 해서 조명섭님 앞으로 다시 태어나신 분이 아닌가. 그 신라의 달밤은 현인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그 신라의 달밤을 그래 잘 불렀더라고. 그때 나이가 21살이라면서 21살이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 21살인데 쟤는 노래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18세 때 그 이야기 하려고 거예요. 18세 19세 때 내 소원이 있다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그 당시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한 40억 됐단 말이에요. 40억 인구 모두 다 성자로 만드는 거, 성자로가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모두가 다 거룩한 성자가 되게 하는데 내 인생 목적을 그렇게 목표로 삼았다고나 할까. 쉽게 말해서 모두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없는, 모두가 다 성윤화가 돼가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당시 예수를 믿을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런 세상을 내가 원했단 말이에요. 그게 내 목표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초가 아주 단단한 사람이에요.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을 잘 되게 해라. 김형수 교수님의 그 말씀, 진정 자기가 잘 되면 남을 진정 잘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걸 또 K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부산 피난 와서 세운 교회가 부산 영락교회예요. 부산 영락교회는 아래 총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정통 기독교예요. 나는 감히 말하건대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정통적인 그런 길을 걸은 사람이에요. 가장 정통적인 그 고현범 목사님 밑에서 참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이야 8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뭐다 신도수가 있다 이런 건 내가 볼 때는 그런 거는 해운대 백사장이 모래알 하나밖에 안 돼요. 이 세계에 존재했던 이 모든 사람을 다 그리스도인화 시키는 것이 내 목표였다. 그런 생활을 18세, 19세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때까지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 누군가를 내가 어렴풋하게는 알지. 이분은 노스트라다무스가 그 아들 세자르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판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와서 이 우주의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허경영 총재님이세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바로 잡는 거야. 이 완전 새로운 세상이에요. 지금 기존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완전 새로운 세상. 그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새 하늘, 새 땅이에요. 그 문을 지금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1950년 1월 1일 양력으로, 음력으로 1949년 11월 13일에 강탄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작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원래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창당을 했고 이제 벌써 29일이 됐으니까 이제 여의도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 현판식을 오늘 한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인 날이에요. 오늘도.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 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도 만약에 우리 정치 읽기 유튜브 강사 있죠. 그분이 지금 정세를 많이 알죠. 그래서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김무성이 하고 박지원이 하고 이런 파들이 말이야 그 공천을 지금 자유한국당을 공천을 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게 김무성이라더라고.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치 읽기를 좀 이렇게 내가 많이 그분 의견을 참조를 해요. 하지만 그분이 그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아봅니까? 응? 딴 사람,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허경영 총재님은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 그건 알아보더라고. 그건 알아보지. 실제 그 말은 맞잖아요. 그냥 여도 야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 외에는 대한이 사람이 없다. 그건 알아보세요. 그건 알아봐요. 그리고 하늘이 허경영 총재님을 대통령 만들기로 했다. 그것까지는 알아봐요. 그러나 그분이 허경영 총재를 바로 알아봅니까? 그분한테 그 사람 머리에는 허경영 총재님이 5년 대통령하고 이제 또 물려줄 거다 이런 생각하겠죠. 나는 5년짜리 대통령은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시키지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5년짜리 대통령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어요. 내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말이야. 이 사람을 다 성윤화,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게 내가 품었던 뜻이에요. 허경영 총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요, 진짜 번개불이 번쩍 하는 걸 여러 번 겪어요. 우와! 하는 것이 여러 번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기독교에서는 뭐랍니까? 탄원스님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기독교, 불교, 유교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는 메시아고. 그게 아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미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세요. 대단한 말씀이죠. 나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앞으로 이제 우리 362년 88일을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한 70년은 지났기 때문에 한 300년 정도 계시잖아요. 계시니까 그 정도만 계시니까 좀 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잘 살면 안 되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생활, 전쟁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기아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 환경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기약 없고 전쟁 없는 그런 평안한 그런 나라가 모든 나라가 그래 돼야 되죠. 그래서 이 허경영 총재님은 선천의 기독교의 결론이고 불교의 결론이고 모든 예언자 성인들의 가르침의 총결론으로서 오신 분, 하느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완전 새로운 세상을 연다. 이것이 최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김일부 선생도 그래 정력을 그렇게 이치적으로 밝혔고 강정산 선생이 한평생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뭐 그러니 내년 이제 140일 정도 나면 140일 정도 남았죠. 그 2020년 4월 15일 날 총선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제1당이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누군가 그러대요. 돌풍이 일어날 거단 말이야. 마찬가지 나는 그분이 말하기 내 영상이 있으니까 강력한 태풍 허리케인 허경영 그 바람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나는 확신하죠.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대이변이 일어나서 총재님의 말씀 그대로 150만 진성당원 150명의 국회의원 이 나와서 150만원 국가 배당금을 150만원 배당금을 국민들이 받게 되는 1차적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뭐 정치 평론가들 보면은 참 여러 사람 있죠. 실명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뭐 실명은 내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 보면은 막 문재인 대통령 막 그 좋은 점도 아니 있겠습니까? 근데 좋은 점은 하나도 안 봐요. 전신만신의 나쁜 거, 뭐 안 좋은 거, 그런 거 그런 것만 이렇게 막 그 파헤치 가지고 이렇게 막 들썩여요. 왜 그 사람들 조금 높은 단계에서 좀 못 볼까? 안타까워요. 응? 뭐 반야신경은 꼭 뭐 사람 그 초상 났을 때 말이야 병풍 뒤에 적어 놓고 그때만 가서 문상 가서만 그 보려고 하면 됩니까?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 뭐 이것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 세상 모든 그 지식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끊임없는 향학열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는 인류를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참 나는 뭐 불교 신자도 아니지만은 나는 그래서 내가 몇 번 우리 애한테 이야기했어요. 사홍서는 참 좋은 거다 좋은 거다 내가 그래 몇 번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을 다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창시자들이 밝혀냈던 그 근본 원리를 알아내겠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죠. 강상훈 박사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강상훈 박사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 박인수 선생님도 그렇고 그 대조선 사만연구회를 지금 해가지고 강의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참 직장 생활을 좀 정리하고 나고 내 자유시간이 많으면은 그 강상훈 박사님하고 대조선 사만연구소 거기에 대해서도 공부도 뭐 그것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우리나라 딴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 평론가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조금 높은 데를 좀 보라고. 그래가지고 또 타는 스님 예언 같은 것도 보고요. 조금 더 높은 데서 보다 보면은 허경영 총재를 바로 알게 된다 이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은 너무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허경영 총재는 히읗도 발음 안 하거든. 고작 겨우 한 대 해봐야 온갖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시, 응? 그런 거 카드라 하는 걸 가지고 짜증게 해서 심지어는 아나운서도 그래요. MBC나 JTBC에서 나오는 그런 JTBC 이런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이 허경영 총재님은요 6가지 제목으로서 기소는 되었지만은 5가지가 무혐의 처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과의 결혼설 이런 거는 전부 다 무혐의라.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걸로 해서 징역 1년 6개월 살았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잘못된 오보단 말이에요.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방송에서 이 사람들 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신호 사람은 기자한테 100만 원 줬다는 그건데 기자한테도 100만 원 준 사실이 없어요. 그걸 기자가 양심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는 아무 죄가 없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바로 알아야지. 왜 공부를 안 해? 발언을 할 것 같은 말이야. 전 국민들이 보는 공영방송에서 발언을 할 것 같으면은 바르게 공부를 하고 발언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잘못된 말을 하면 되겠느냐고. 어차피 세상은 바르게 돌아갑니다. 바르게. 사필귀정 바르게 돌아가고. 하지만은 진짜 방송인들은 자기가 말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 말 한마디를 말이야 전부 다 허경영 총재에 대해서 하는 것은 내가 들으면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이런 저런 보도를 해가 되겠느냐 말이야. 저걸 무혐의 처리 받은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형을 살았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방송을 엄연히 하고 있으면은 이 자식들 진짜 집합시키가지고 말이야 뺨이라도 한 대 쎄르고 싶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 자기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국민들이 다 그대로 알아들을 뿐이잖아. 제대로 공부를 하고 해야지. 총재님의 말씀은 말이야, 내가 그랬잖아. 2시간, 최소한 2시간짜리 10시간은 실패. 그러니까 20시간은 더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부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면은, 3박 4일 또는 4박 5일 정도로 해가지고 부산의 큰 산은 걸어가 봐야 돼요. 연대봉도 가보고 모른 데도 가보고 저 천마산 정상도 가보고 구두산 정상도 가보고 황령산 정상도 가보고 금정산 정상도 가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몇 군데 더 가봐야 되지. 그래 가봐야 부산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대충 안다면 바다가 옆에 있고 어느 정도
이 대부분 보면 이제 삼복도로 이런 경사가 지는 면이 있고 평지가 많이 없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래 되는 거지. 조그마한 뭐 우표보다 조금 더 큰 그런 흑백 사진 하나 또 보고 부산을 다 안다. 이래가지고 말을 하면 그래가지고 부산을 안다고 하는 거하고 같다 이 말이야. 그래 부산을 안다고 할 수 있어. 그 조그마한 조그마한 그 사진 하나 보고 말이야. 내가 여하튼 내년에는 경자년 완전 물갈이가 되는 해가 틀림없고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돌풍 아주 강력한 태풍이 불 것은 확실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허경영 총재님의 진면목은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지만은 반드시 바르게 드러난다. 틀림없어요.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